약지사 미드컬 교재가 키스너 코이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이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빠져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완해서 키스너 코이비 서적의 내용을 가져온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표면 분절 근육과 깊은 분절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뼈 부위와 허리뼈 부위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요. 목록을 한번 좀 봅시다. 목빗근 SCM이 있고요. 그리고 SCM이죠. SCM이 있고 목갈비근, 어깨올림근, 등세무근, 척추세움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허리 부위에도 배고등근, 뱃속빗근, 바깥빗근, 허리내목근, 세움근, 엉덩허리근 이런 것들이 있고 깊은 분절 근육은 우리가 보통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근육과 그리고 깊은 부분 벌린근, 허리내목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허리내목은 여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이 되죠.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깊은 분절 근육의 목에서는 머리 고등근 그리고 목긴근, 머리긴근 뭐 이런 근육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 롱구스 콜리라고 하는 근육이 우리 콜리 이 롱구스 콜리라고 하는 이 근육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어떤 복부에 코어 근육이 있다면 목에서는 롱구스 콜리가 코어 근육 역할을 한다는 느낌으로 임상에서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키스너 코이비 사진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키스너 코이비 491페이지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딥머슬과 로컬 머슬 그러니까 글로벌 머슬과 로컬 머슬의 분류라고 보면 돼요.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우선은 용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 시작을 합시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깊은 분절 근육, 깊은 분절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얕으니까요. 얕은 분절 근육이 있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한 이 직역을 하는 용어로 보자면 깊은 분절 근육은 딥, 세그멘탈 머슬이라고 하고요. 얕은 분절 근육은 얕다, 슈퍼피셜이죠. 슈퍼피셜. 슈퍼피셜 세그멘탈 머슬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깊은 분절 근육은 깊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오리진과 인설전이 그러니까 근육이 주행하는 방향, 근육이 어떤 관절이 지배하는 그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로컬 머슬이라고 얘기도 해요. 로컬 머슬. 그리고 얕은 분절 근육은 겉에서 길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머슬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깊은, 얕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고요. 깊으니까 딥머슬이라고 하기도 하고 얕으니까 슈퍼피셜 머슬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슈퍼피셜 머슬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보통 얕은 분절 근육은 임상에서 글로벌 머슬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해요. 글로벌 머슬이다 라고 하는 거 많이 사용하고요. 깊은 분절 근육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써요. 발음하기가 쉽잖아요. 딥머슬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컬 머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복부 쪽에 허리 쪽에만 국한이 된다면 이것도 쓰죠. 코어 머슬이라는 용어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 개념은 잡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개념을 잡아서 여기에는 이제 쓰기 편한 상대적으로 쓰기 편한 로컬 머슬과 그리고 글로벌 머슬이라는 표현을 좀 쓸게요. 제가. 네. 그래서 그 용어를 쓰면서 강의를 하자면 우선 여기 부분에 있는 이 그림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스파인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디얼 이상적인 척추의 모습은 여기 이런 막대기 같은 게 있죠. 막대기 같은 거. 이런 막대기 같은 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룸바 1
2번 척추, 3번 척추, 3번, 4번, 5번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L5까지. 이 척추 사이사이에 어떤 결합을 시켜주는 무언가가 짱짱하게 결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분절과 이 분절이 굉장히 안정성이 커지겠죠. 스테빌리티가 높아지겠죠. 하나하나 분절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겉에 있는 요 밧줄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짱짱하게 좌우로 쭉, 여기 밑에 누가 이거를 이렇게 이 못으로 박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양쪽에서 짱짱하게 딱 당긴 상태에서 양쪽에 벽 바닥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우리 텐트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로컬 머슬들, 여기 있는 빨간색 애들은, 여기 있는 빨간색 애들이 의미하는 것은 로컬 머슬이겠죠. 로컬 머슬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겉에 있는 밧줄 같은 놈을 의미하는 것은 글로벌 머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한 척추는 안쪽에 있는 어떤 로컬 머슬들, 적게 분포되어 있는 근육들의 안정성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겉에 있는 근육이 또 완전히 꽉 잡고 있는 모습이 되면 굉장히 아이디어한 척추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이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래서 밑에 보면 뒷머슬은 부착이 됩니다. 어디에? 각각의 척추 분절에 부착이 되는데 분절이 돼서 제공을 하는 거죠. 세그멘탈 스테빌리티.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각각의 분절에 부착되어 있는 뒷머슬은 세그멘탈 스테빌리티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옆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글부터 볼게요. 글부터. 가이와이어라고 하는 건 그냥 밧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밧줄의 기능은 어떤 밧줄이냐면 글로벌 트렁크 머슬의 밧줄의 기능은, 글로벌 트렁크 머슬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트렁크에 있는, 몸에 있는 그냥 근육이니까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밧줄 역할을 하는 몸통에 있는 척추에 붙어 있는 근육은 제공을 해요.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제공을 하는데, 어디에 대항해서 퍼투베이션이라고 하면은 어떤 흔들리는 거, 동요, 사전적인 용어는 동요예요. 동요. 그러니까 이거 동요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동요,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동요를 퍼투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에 대해서 안정성을 잡아주는 게 몸통에 붙어 있는 밧줄 역할을 하는 이제 근육이다, 글로벌 머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몸통에 붙어 있죠. 여기 분절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이게 펠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펠빅까지 붙어 있으니까 쭉 잡아 당겨서 안정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쭉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인데, B의 문구를 보면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 어떤 불안정성이냐면 멀티 세그멘탈, 다양한 분절에, 그러니까 세그멘탈 하나가 아니라 여러 분절에 걸쳐 있는 척추의 불안정성은 cannot be controlled by the global trunk muscle. 컨트롤이 되기가 힘들기도 해요. 컨트롤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의해서 글로벌 머슬의 가이와이어, 밧줄의 힘에 의해서 이 여러 분절에 걸쳐 있는 척추의 안정성이 긴 밧줄에 의해서 다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이사이에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밧줄이 짱짱하게 잡아 당겨야지 이게 오케이인데, 여기 있는 안정성은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밧줄만 당기게 되면 오히려 그냥 편한 용어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로 하자면 삑사리가 난다 라는 거예요. 이걸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을 하죠. 연결을 해서 1번, 2번, 3번 건전지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건전지라고 한다면, 제가 힘을 주는,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은 1, 3번이죠. 1, 3번에 부착이 돼서 강한 압력의 힘으로 글로벌 머슬처럼 압박을 주니까 안정성이 잡혀 있는데,
약간 이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압박을 준다면 이렇게 삑사리가 나게 되겠죠. 요거를 얘기하는 게 B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A 같은 이론적으로는 A처럼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건데 중간중간 분절분절에 있는 로컬 머슬들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거나 로컬 머슬들의 기능이 적절하지 않다면 삑사리가 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상적인 것 다시 한번 볼게요. 이상적으로 되는 건 가운데에 있는 애들이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머슬까지 활성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건전지로 예시를 들자면 여기와 여기 1번 건전지와 2번 건전지 사이를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 놓고요. 그리고 3번 건전지와 2번 건전지 사이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양옆에서 이 새끼손가락들이 글로벌 머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잡으면 약간 이게 원래 정렬해서 2번, 3번 건전지가 약간 틀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틀어진 상태에서 로컬 머슬들이 잘 잡아주고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글로벌 머슬로 압박을 주어도 안정성을 잡히긴 잡히는 거죠. 가능하다면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서 이 관절 정렬도 잡아준 상태에서 로컬 머슬 수축하고 양옆에 새끼손가락 글로벌 머슬로 수축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로컬 머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루는 어떤 병원에 있는 고객분들은 이 정렬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로컬 머슬에 대한 중요도가 병원에선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건전지 3개로 척추 분절처럼 얘기를 했는데 룸바 1, 룸바 2, 룸바 3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로컬 머슬들이 이렇게 잡아진 상태에서 글로벌 머슬이 같이 잘 잡혀 있느냐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글로벌 머슬의 힘만 주게 되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과 선배로서 팁을 주자면 보통은 다들 척추가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특히나 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형태의 척추 모양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머슬을 1순위로 강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코어 머슬 얘기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코어 머슬이 결국 이 분절분절을 잡아주는 요 근육이니까 요 근육부터 먼저 잡고 나서 글로벌 머슬을 강화시킬 수 있게 플랜이 짜여야 된다 라는 게 우리 병원 물리치료사가 통증이나 교정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피트니스라고 한다면 통증이 없고 피트니스라고 한다면 그냥 로컬 머슬이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으면 겉에 있는 가이와이어를 잘 잡아주기만 하면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죠. 그게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도 아니면 고객의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교정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운동에 대한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교시에 뵙도록 할게요.